주문량이 밀려든다는 공장. 작업자도 쉴 새가 없습니다. 지금 꺼내고 있는 게 뭐예요? 예, 딸기 동결 건조한 겁니다. 과자 대신 건강 간식으로 찾는 이가 많다는군요. 여기 딸기 건조시키는 공장이에요? 딸기도 건조하고요. 저희 이제 주력 상품은 야채나 뭐 과일 이런 거를 동결 건조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천연 조미료를 만드는 곳입니다. 만능 고체 육수에는 10가지 채소가 들어가는데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 매일 손질하는 채소 종류와 양이 다릅니다. 하루에 작업량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이 한 3톤 작업합니다. 오늘은 연근을 포함해 3가지 재료를 손질할 계획이라는데요. 이게 땅속에서 자라는 거라 흙 같은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근 세척기라고 한 거에다가 깨끗하게 돌립니다. 흙에서 캐낸 연근은 2차에 걸쳐 세척을 하는데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1차 세척은 기계의 힘을 빌립니다. 그 수세미같이 솔이 이렇게 돌돌돌 돌아가면서 얘가 흙과 비닐과 모든 이물질을 여기서 다 1차적으로 다 손질을 해주는 거예요. 흙과 이물질을 벗겨낸 연근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작업대로 이동하는데요. 이곳에서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작업자들의 섬세한 손길로 껍질을 깎아냅니다. 양 사이드 지금 뿌리 부분을 제거하고요. 이제 지저분한 쪽 검자칼로 이렇게 끌고 깨끗하게 해주면 됩니다. 연근 껍질을 다 까도 손질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이 안쪽에 진흙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단면으로 잘라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불순물이 있으면 긁어내고 빼내죠. 조금의 이물질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철칙. 그래서 다른 작업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어서 버블 세척기로 3차에 걸쳐 세척해주면 흙으로 뒤덮였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세요. 엄청 깨끗해졌죠. 저희는 이렇게 이물질이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 저희도 먹는 거라 최대한 깨끗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연근 세척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양배추 손질. 좀 깨끗한 거라도 들어오면 좋겠는데 오늘 이거는 어째도 애지간한 거 다 벗겨내고요. 채소에 따라 작업하는 방식도 달라지는데 양배추의 경우 칼을 이용한 작업이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칼질하는 거예요? 다듬을 때는 하루 종일 칼질요. 손질을 마친 양배추의 다음 목적지도 버블 세척기. 안쪽까지 깨끗해지도록 3차에 걸쳐 씻어냅니다. 이어서 대량의 표고버섯이 작업장으로 들어오는데요. 표고버섯의 경우 버섯 간만 손질에 사용합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꼬다리는? 네. 이 키울 때 이렇게 나무에다 해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뭐 균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버려야 해요. 표고버섯도 숙련된 작업자의 손길을 거쳐 손상 없이 세척 작업을 마칩니다. 이제 분쇄 작업 들어갑니다. 분쇄기에 넣자 얇은 조각으로 썰려 나오는 연근. 자동화 공정이지만 작업자의 일은 계속됩니다. 지금 뭐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물질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분쇄기에서 나온 양배추를 정리해서 옮겨주는 것도 작업자의 몫이죠. 연처리 과정이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작업이에요? 예, 저희들은 거의 앉아있을 시간은 없어요. 그냥 쉬는 시간 빼놓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서 있다가 집에 가는 거죠. 팔과 다리 사용이 많은 일이라 통증을 달고 사는데요. 맨날 병원 다니고 여기 어깨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다들 그러세요. 다들 손목에는 다 항상 파스 붙이고 계시고 무릎 뭐 기본 토요일 되면 다 병원 가기 바쁘세요. 힘들지만
만능 고체 육수를 생산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작업자들. 버섯 향이 장난 아니네요. 네, 여기는 좋은 것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버섯 향도 진하고 신선하고요. 분쇄한 채소들은 다음 과정을 위해 판 위에 올려 펼쳐주는데요. 이때 뭉치지 않고 골고루 평평하게 펴줘야 합니다. 이걸 골고루 이렇게 안 펴지고 겹치고 이렇게 되면은 얘가 미건이 나와요. 미건이라는 거는 건조가 안 돼가지고 젖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평평하게 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손질한 재료들을 다음 작업을 위해 차곡차곡 쌓아놓는데요. 트레이에 옮겨 담은 채소를 재빨리 냉동고 안으로 밀어넣어 급속 동결 과정에 들어갑니다. 안에 온도가 몇 도예요? 지금 약 한 영하 35도 위압입니다. 영양소 성분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급속 동기를 해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요? 여기가 최대한 영하 한 44, 5도까지 내려갑니다. 만능 고체 육수에는 시원한 맛을 책임져줄 해산물도 들어가는데요. 손질이 끝난 상태로 갔지만 다시 한번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걸 골라내는 거예요? 하고 여기 보면 뭐 나일론이나 뭐 종조각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항상 입안으로 보면서 판별하고 있거든요. 꼼꼼하게 검수 과정을 마친 북어머리는 자루에 나눠서 넣어줍니다. 채소와 달리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일단 머리 쪽 부분이 영양가도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국물을 낼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맛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북어 머리 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어머리를 온전히 추출하기 위해서 자루 입구는 단단히 묶어주는데 이렇게 모아놓으니 양이 엄청납니다. 작업량이 어느 정도 돼요, 하루에? 저희 원물로 하면 하루에서 4톤에서 5톤씩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져가는 건가요? 추출을 해야 돼가지고 추출 탱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성인 남자 둘이 달라붙습니다. 이건 가압 탱크라고 하는데요. 이 원료를 넣고 115도에서 100분 정도 추출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상당하다 보니 탱크 입구 쪽으로 옮기기 위해선 지게차를 이용하는데 넣을 땐 꼭 작업자의 손을 거쳐야 한답니다. 자루 한 개를 중심에 넣고 주위를 6개의 자루로 둘러싸 겹치지 않게 쌓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막 넣다가 보면은 이제 막 겹치다 보면 이제 추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맛에도 영향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개의 탱크에 나눠 놓으면 추출 준비가 끝납니다. 시gem을 넣어주면 이제 물이 나올 거예요. 내부에 물이 차면 115도에서 북어머리에 시원한 맛이 우러나도록 추출하는데요. 2시간 후 추출이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추출 끝나서 이제 가압된 거를 이제 풀라고 합니다. 탱크 밸브는 내부 상태를 살피며 서서히 푸는데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 숙련된 작업자가 도맡아서 작업을 합니다. 이게 위험한가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압이 차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잘못 열면 이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하게 열고 있습니다. 압력을 낮추자 내부에서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 거품. 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압을 빼면서 이제 밑에 있던 액들이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끓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압을 빼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압력이 떨어지면 추출물을 옆 탱크로 옮겨야 하는데요. 추출 탱크랑 이제 농축 탱크랑 뒤쪽에 보시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탱크에서 탱크로 바로 옮기고 있습니다. 탱크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빼낸 대량의 수증기가 빠르게 작업장 안으로 퍼지며 작업자들을 뜨겁게 덮칩니다.
에어컨을 틀어놔도 현장 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 작업을 할 때는 엄청 열기가 심해갖고 항상 땀나게 됩니다. 고된 작업 현장 속에서도 모든 과정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신경 쓰는 작업자. 이게 여가망인데 이제 여가망을 걸러서 이제 저 대차에 박았습니다. 여과망을 거치면 작업자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북어머리 농축액이 완성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비율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료 5톤을 넣으면 추출하고 이제 농축 과정을 거치셔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농축액이 900kg에서 1톤 정도 나옵니다. 농축 과정을 통해 진하고 깊은 맛이 만들어지는데요. 다른 해산물도 이 과정을 거칩니다. 요거는 바지락입니다. 이거는. 요거는 갓소예요. 이게 갓소입니다. 이외에 참치, 멸치, 다시마까지 총 6가지 해산물 농축액을 배합하고 채소와 같은 방법으로 급속 동결에 들어가는데요. 이 액상도 동결 건조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액상도 동결 건조합니다. 3일이 지나고 드디어 냉동고에서 재료들을 꺼내는 날입니다. 깐깐하게 상태를 체크하는 작업자. 이 정도면 잘 얼었어요? 네, 잘 동결된 것 같습니다. 만능 고체 육수를 만들 때 급속 동결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천천히 얼리게 되면 어떤? 천천히 열리게 되면은 열풍 건조처럼 스치게 되고 모양도 변형되고 식감이라든지 영양소 파괴도 다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급속 동결을 하는 이유가 최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급속 동결을 하는 이유입니다. 급속 동결한 채소와 해산물 농축액은 잠수함을 방불케 하는 거대 건조관에 넣어 동결 건조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작업자. 왜 이렇게 급하세요? 제품이 녹으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넣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녹으면 최종으로 완성된 제품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작업자의 노력 덕분에 마지막 트레이까지 동결된 채로 건조관 안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공도를 엄청나게 낮춰서 저온으로 이제 가열해서 건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 시간은 평균 36시간에서 5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동결된 상태로 52시간 동안 건조관에 놔둔 채소와 해산물 농축액.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원형과 색깔은 그대로 유지한 채 바싹 말랐는데요. 내부까지 세밀히 살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수분이 없어지면은 이게 바삭하게 딱 소리가 이게 뭐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그런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딱딱. 잘 마르지 않 건조가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딱 부러지는 소리가 안 납니다. 6가지 해산물이 든 농축액은 블럭 형태로 말랐네요. 잘 마른 것 같아요? 예, 잘 말랐어요. 색깔도 좋고. 동결 건조는 수분만 날려서 맛 그리고 형태,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고 영양소까지 그대로 살아있는 게 동결 건조의 특징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지만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작업자의 검수를 통과한 후엔 틀과 분리시켜주는데 힘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몰드 안에 있는 게 너무 딱딱해서 굳어가지고 잘 안 털려서 얘를 뭉개기를 해서 이렇게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전쟁.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수록 다시 습기를 머금어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분쇄실 같은 경우는 항오랑습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습도계가 있어서 분쇄실 내에 항오랑습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원물의 특성상 빠른 시간 내에 그다음에 분쇄를 마쳐야 됩니다. 분쇄를 맡은 작업자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10가지 채소와
6가지 해산물 농축액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선 분쇄 밀도가 관건. 이제 원물에 따라서 분쇄 밀도가 다 다르긴 한데 현재는 이것은 약 한 80에서 100메시 정도로 분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기에는 밀가루 분말 정도의 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동결 건조된 재료들도 똑같이 반복해서 빠르게 분쇄해 줍니다. 이거 몇 킬로예요? 20kg입니다. 이제 만능 고체 육수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가지 재료를 각기 계량해서 배합을 하는 과정입니다. 한 번 배합할 양이 보통 250kg 내외로 들어갑니다. 가루로 만든 16가지 재료는 정량으로 배합기에 넣어 시간을 들여 천천히 섞어주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와 정성을 요합니다. 이제 원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씩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배합을 마친 육수 분말은 타정 기계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상펀치하고 하펀치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래 위로 이렇게 눌러져가지고 이렇게 알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학 첨가제 없이 위아래에서 기계가 누르는 힘만으로 동전 모양을 만들어내는데요. 맛과 건강을 품은 만능 고체 육수.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다는 강점으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인기몰이 중인데요. 포장까지 마치면 긴 작업이 끝납니다.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잖아요. 만들고 나서 주변에서 이제 저희 제품을 다시 재구매해 주시고 또 맛있다고 얘기 듣고 그러면 괜히 또 뭐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고 보람을 느끼죠. 시원하면서 얼큰한 꽃게탕인데요. 아유, 아따 엄청 맛있네 진짜. 감칠맛이 나고 막 멈추지를 못하겠네요. 다른 집하고는 달리 감칠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아주. 숟가락을 멈출 수 없게 만든다는 꽃게탕. 무슨 특별한 재료가 들어갔는지 살펴봤지만 살이 꽉 찬 꽃게와 채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뭔가를 넣는데 아무래도 이게 맛의 비법 같군요. 지금 넣으신 건 뭐예요? 간장이에요? 아니에요. 천연조미료예요. 꽃게로 먹는 꽃게 액젓. 이것을 넣으면은 맛이 폭발해요. 너무 맛있어. 여러 음식 중 꽃게 액젓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 바로 김치. 특히 파김치와 맛의 궁합이 좋아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라죠. 이걸 넣으면 훨씬 더 맛이 감칠맛이 풍부해서 저는 넣고 있거든요. 이야,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먹을수록 입맛을 당겨 밥도둑이 따로 없다는군요. 파김치 하나만 가지고도 밥 2그릇은 먹겠네. 한번 먹어봐. 이제 앞으로 이제 김치 200g만 파김치를. 감칠맛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꽃게 액젓.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곳이 바로 꽃게 액젓 생산 공장인데요. 그런데 어디를 가시나요? 수산업자들이 먼저 이제 꽃게를 채갈 수 있어서 제가 먼저 빨리 가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꽃게 조업이 있는 날이면 수시로 나와서 물량을 확보하는데요. 딱 맞춰서 왔네요. 안녕하세요. 비가 와가지고 양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 비가 와서 잡힌 양은 적지만 꽃게 씨알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게 너무 싱싱한데 이거 액젓하기는 아까운 거 아니야? 그래도 이런 걸로 해야 신선도하고 품질 유지가 되죠. 바다 날씨에 따라 변수가 많다 보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많지 않아도 이것도 없으면 아쉬우니까 빨리 가져가야죠. 바다에서 갓 잡아온 꽃게는 바로 냉동실로 비축해서 사용하는데요. 영하 40도 이하에서 급속 냉동해 신선함과 맛을 유지시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꽃게 액젓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이 분주합니다. 급냉한 꽃게를 꺼내오며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하루에 보통 2번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오늘 120kg 작업을 할 겁니다. 꽃게 선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절반씩 나눠서 작업하는데요. 거의 돌멩이처럼 얼었네요. 네, 영하 40도를 얼리다 보니까 깡깡하게 얼어 있고 해동하기 위해서 서둘러 꽃게를 옮기는 작업자들. 120kg의 반이라고 하지만 양이 상당합니다. 이게 지금 꽃게가 대략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5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요? 네.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작업하는 것이 포인트. 그래서 해동과 손질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망배에서 작업을 한 꽃게여서 그물이 이제 다리에 사방군데에 다 붙어 있는데 그 작업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좀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약 500마리 꽃게에 엉켜 있는 그물을 손으로 하나하나 벗겨내야 해서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요. 최대한 상하지 않게 온 신경을 꽃게에 집중합니다. 거의 한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벗겨낸 그물은 물이 담긴 통에 넣는데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노하우라는군요. 그물이 제가 이렇게 넣을 때 따라 나오거든요, 다시. 그래서 다시 물에 넣어야 이제 그물들이 따라 나오지 않아요. 덕분에 작업이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돌게다. 손질하다 보면 간혹 민꽃게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거 박하지 아니에요? 박하지라고도 하고 이게 돌게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돌게가 들어가면 꽃게가 아니니까 꽃게 액젓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돌게는 따로 선별을 해놓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30분이 채 되지 않아 통 안이 찢어진 그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이제 1차적으로 건진 겁니다. 남은 꽃게에서 그물을 떼어내기 위해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 작업자들. 곧바로 이어지는 세척 작업에 물 마실 시간도 없는데요. 바다에서 오다 보니까 뻘이라든지 바다에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면 꽃게에 이제 접히는 부분에 다 뻘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 제거하고 1차에서 잡았던 그물을 한 번 더 봐서 제거하는 중입니다. 꼼꼼하게 잘 좀 봐주세요. 네. 사람이 먹는 음식에 들어갈 조미료이기에 세척이나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이 정도면 간장게장으로 만들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게장은 선도 때문에 소량씩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질과 세척 작업을 시작한 지 어느새 2시간째.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목과 팔이 결리는 작업자들. 다리가 붓고 무거워져도 작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신선도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빠르게 작업을 하고 쉬는 건 조금 나중에 쉽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나자 500여 마리 꽃게 손질이 끝을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세척된 꽃게를 추출 자루에 10kg씩 소분해서 넣어주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게 꽃게가 뾰족하다 보니까 그냥 부어버리면 걸려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차곡차곡 넣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꽃게 작업이 끝나자 이번에 등장한 것은 채소. 액젓인데 채소가 들어가나요? 액젓이 저희가 천연 조미료다 보니 이제 단맛이나 감칠맛을 잡기 위해 채소가 들어갑니다. 꽃게만 들어갈 경우 액젓 맛이 자칫 단조로울 수 있어 채소로 부족한 맛을 보완해 주는 것인데요. 여러 채소 중 손질이 힘든 것은 바로 무. 크고 무거워서 씻고 손질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원한 맛이 우러나올 수 있게 여러 토막으로 잘라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무를 이제 저는 큰 걸 쓰다 보니까 무가 많이 질기거든요. 그래서 무 40kg을
묵묵히 자르는 작업자. 힘을 써야 하는 반복 작업이라 남성 작업자가 전담해서 맡습니다.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손에 무리가 많이 가죠.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안 시키고 제가 고정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손목이 많이 아픕니다. 손질을 마친 채소도 추출 자루에 넣어줍니다. 이곳 곰소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까지 모두 국산 재료만 사용하는데요. 근데 소금을 그냥 쏟아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망에 넣어야 돼요? 천일염 자체가 만드는 환경이 천장이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만들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작업했다고 해도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추출 보자기에 싸서 넣고 있습니다. 준비된 재료는 추출기에 넣어주는데 이때 들어가는 순서가 중요하답니다. 좀 추출물이 많이 우러나야 되는 것들을 열이 많이 받는 곳에 밑으로 가게끔 하고 있어요. 꽃게, 찰령, 양파, 청양고추, 마늘, 무 순으로 손 조심, 손 찔려. 살짝 얹기만 해야 돼. 사용되는 물의 양이 대략 1000리터 이상이라 넘치지 않게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추출기 뚜껑을 닫고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압력에 의해서 그 압력으로 추출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서 압이 새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 120도까지 올려 5시간 이상 추출합니다.